저는 올해 72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어제 또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들여다봤어요. 막상 전화를 걸고 싶어도 선뜻 누를 수 있는 번호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상하죠?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매일 같이 만났는데 말이에요. 요즘 저는 참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말을 제대로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편 철수는 작년에 먼저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죠. 가끔 안부 전화는 받지만 길게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왕년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동네 친구 영자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들 험담도 하고 자식들 자랑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런데 영자는 서울로 이사 갔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미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거의 매일 만났는데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죠. 치매가 와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가끔 면회를 가도 낯선 사람 보듯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자주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평생을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들이 하나씩 제 곁을 떠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졌고 어떤 친구는 자식들 따라 멀리 이사 갔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경제적인 사정이 달라져서 만나기 어려워졌죠.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혹시 제가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경 변화예요. 젊었을 때는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들 뒷바라지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상황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어떤 친구는 더 어려워졌어요. 관심사도 달라졌습니다. 손자, 손녀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친구도 있어요. 대화할 공통분모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래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부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어색해서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관계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져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가 많다고 해서 제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매일 모임에 나갈 체력도 없고요. 친구들과 만나면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만 나와요. 가끔은 뒷담화나 험담도 섞이죠. 그런 시간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친구가 멀어지는 게 서운해서 자꾸 연락하고 만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무섭도록 고독감이 밀려와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럴 때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어떤 날은 우울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씻기도 싫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을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면서 정작 제 자신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비로소 저 자신과 마주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혀주고, 그런 일에만 신경 썼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게 되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남편은 트롯만 들었는데 덩달아 저도 트롯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라디오를 틀고 클래식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또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릴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림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수채화를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어요. 서툴지만 제 나름대로 풍경화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시간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저 자신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무너질 것 같아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더욱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혼자 보내야 하니까요. 그럴 때면 다시 우울해지고 자책하게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살아왔을 테니까요. 지금 저에게 가장 큰 과제는 이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막 대립 갈등의 심화와 깨달음의 과정 약 8,350자.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정성스럽게 차려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대충 라면이나 김치로 때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 상태가 나빠졌고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어요. 머리도 성의 없이 묶고 다녔더니 완전히 촌스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니까 더욱 우울해졌어요.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어깨도 결려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만약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어요. 나가기 싫어서 며칠씩 집에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죠. 우울해서 나가기 싫고 나가지 않으니까 더 우울해지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말을 하는 상대라고는 텔레비전뿐이었어요. 뉴스 앵커나 드라마 배우들한테 혼자서 대답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하는 것도 어색해지더라고요. 가끔 마트에 갔을 때도 그래요.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어색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뭔가 어버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능력이 퇴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 심장병인가 싶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혼자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서 참았어요. 다행히 1시간쯤 지나니까 괜찮아졌는데 그 후로 며칠 동안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공황발작이었어요.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장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몸에 이상이 온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세요. 외로움이 병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동네 경로당에 가봤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임을 해온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저는 신참이라서 끼워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화투를 치는데 규칙도 다르고 대화 주제도 저와 맞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들은 자식들 자랑, 손자, 손녀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몇 번 가보니까 거기도 파벌이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들은 잘 살았던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어떤 할머니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렸어요.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해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가는 것도 포기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억지로 어울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집에 틀어박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혼자 있으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았고요. 어디에 뭘 뒀는지 자꾸 까먹고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헷갈리고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러 몇 번씩 나가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내일 뭘 해야 하나?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까? 죽으면 누가 발견해 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식욕도 완전히 없어졌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살면 정말 죽겠구나 싶었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큰 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해봤어요. 집 앞 공원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세 바퀴까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들도 만났어요. 똑같이 혼자 운동하러 나온 할머니들이었는데 인사를 나누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서로 안부 정도는 물어보게 됐어요. 그 중에 박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밝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박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춘자 씨,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뭔가 하면서 지내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만 했거든요. 텔레비전 보고 멍하니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만 지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우울했던 거였어요. 박 할머니는 달랐어요. 혼자 살지만 할 일이 많으셨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서예도 배우시고 봉사활동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틈이 없으셨던 거죠.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져요. 박 할머니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생을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가장 관심 있었던 그림부터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을 한다는 걸 알고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습니다. 수업에 가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괜히 주눅이 들어서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막상 그림을 그려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붓을 잡는 것부터 서툴렀어요. 색깔을 섞는 것도 어렵고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속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척척 잘 그리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몇 번 포기하려고 했어요.
역시 나이가 너무 많나 봐. 이런 걸 배우기에는 늦었나 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박할머니 말이 생각나서 참고 계속 다녔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림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더라고요.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몰입하는 시간이 생기니까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연습을 해보고 인터넷으로 그림 강의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등은 있었어요. 가끔씩 이런 걸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 70이 넘어서 그림을 배운다고 화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기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특히 자식들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큰아들에게 그림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괜한 돈 쓰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도 나이 드신 분이 무슨 그림이에요? 라고 시시하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다시 위축됐어요. 혹시 정말 제가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박 할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아들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림 그리기라는 취미가 생겨서 조금 나아졌지만 이것만으로 평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가끔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면서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 죽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남편 눈치를 보고 살았거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 밥 먹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릴 수 있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게 꼭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외롭긴 하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죠. 그림 수업을 다니면서 다른 수강생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정 여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혼자 사시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외로우면 친구들 만나면 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면 되고요. 정 여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었다는 걸요. 외로움만 생각하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었어요. 가끔 옛 친구 영자가 그리웠어요. 같이 수다 떨고 웃으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관계를 다시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랜만이라서 어색했지만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영자와 제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사는 영자는 문화생활도 많이 하고 자식들과도 자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소박하게 지내는데 영자는 화려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어색해졌어요. 공통 화제도 별로 없었고 제가 그림 수업 다니는 이야기를 했더니 영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거 말고 좀 더 유익한 일을 하지 그래? 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옛 친구와의 관계를 되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니까 예전 같을 수는 없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굳이 옛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경계심이 강해지더라고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깊은 이야기도 잘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과 지내면 되겠다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나면서 제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그림 수업을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실력도 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시고 많이 늘으셨어요. 색감이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붓으로 물감을 섞어서 캔버스에 색깔을 칠하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외로움도 불안감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외롭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완전히 제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박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외로운 거였어요. 뭔가에 몰입할 수 있으면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 후로 그림 외에도 다른 것들을 시도해 봤어요. 요리 강의도 들어보고 컴퓨터 교실도 다녀봤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컴퓨터를 배우면서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도 찾아보고 요리 레시피도 보고 건강 정보도 찾아봤어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배울 게 무궁무진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좁은 세계에서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집안일과 육아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림 수업에서 만난 정 여사님과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깊은 고민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교실에서 만난 이 할머니와도 친해졌어요. 이분은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배우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예전 친구 관계와는 달랐어요. 서로 의무감 같은 건 없었어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였죠. 오히려 이런 게 나이 들어서는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시간이 생긴 거였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도 읽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었어요. 70세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아직 30년이나 남은 거예요. 30년이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그냥 외로워하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봤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림 실력을 더 늘려서 개인전도 열어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봉사활동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제가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경로당에서 식사 준비를 도와주거나,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드리는 일 같은 것 말이에요. 실제로 동네 복지관에 연락해서 봉사활동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해보니까 정말 보람있었어요. 저보다 더 외로운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비참하게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과 연락도 안 되고, 아프셔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건강하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혼자 사는 거랑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음가짐도 바뀌었어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내가 참 감사한 상황에 있구나로 바뀐 거예요.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장점들도 발견하게 됐어요. 자유로움이 제일 큰 장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남편 스케줄에 맞춰야 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했고, 남편이 보고 싶어 하는 텔레비전을 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였어요. 부부싸움할 일도 없고, 시댁 식구들 신경 쓸 일도 없고, 남편 친구들 접대할 일도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가끔 자식들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도 보고 손자 손녀들 챙겨주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적당히 반갑게 맞고 적당히 보내드려요.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 계속 친구들과 어울려서 바쁘게 지냈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가 말했다더라고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그런 상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뭘 할까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즐거워요. 그림을 그릴지, 책을 읽을지, 봉사활동을 갈지, 친구를 만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여전히 외로워요. 특히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전처럼 우울해지지 않고, 아, 오늘은 외로운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외로움도 감정 중 하나니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을 달랠 방법들을 알게 됐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일기를 써보기도 해요. 그러면 외로움이 금세 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외로움이 오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안녕, 외로움아. 오늘도 왔구나. 그래, 같이 있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너무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요. 외로우면 외로움을 달랠 방법을 제가 찾고, 심심하면 할 일을 제가 만들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이나 독서,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해봐요. 그러면 인생이 계속 흥미로워져요.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해 줬으면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진짜 저를 이해해 주는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런 깨달음들을 얻으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림 수업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시고 동네 전시회에 출품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같은 초보가 무슨 전시회예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출품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제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더 큰 꿈도 생겼어요. 개인전을 열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담은 책도 써보고 싶고요. 혼자 살면서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아마 저처럼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저도 아직 가끔은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혼자 살게 됐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외로움이 와도 어서 와. 오늘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외로움 속에서 저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선물 같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때? 뭐가 하고 싶어? 뭐가 걱정이야?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해보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돼요.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직도 배울 게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것에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70세에 그림을 시작할 수도 있고,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고, 90세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저에게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 됐어요. 고독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물론 무조건 혼자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죠.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혼자 있는 시간의 첫 번째 장점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두 번째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돼요. 혼자 있으면서 옛날 추억들을 되짚어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기억들이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거든요. 세 번째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네 번째는 진짜 자신이 누군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진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어떤 관계가 의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돼요. 외로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에너지가 충전돼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충분히 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더 즐거워져요. 여덟 번째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생각과 감정이 선명해져요. 혼자 있으면서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감정도 더 섬세해져요. 열 번째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런 장점들을 경험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아요. 저도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걷기 운동을 하거나 체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세 번째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지금은 누가 외로우시죠?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고독을 즐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혼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친구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제 매일이 새로워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 가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더 소중해졌어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억지로 어울릴 필요도 없고 외로워서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 후반전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미뤄뒀던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고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외롭다고 낭비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8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친구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할 일도 많고, 꿈도 있어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꼭 이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게 되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져요. 저처럼 늦게라도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